편입을 경험했기에 합격은 튜나입니다. 편입 합격은 튜나 편입.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약대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학점은행제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학점은행제를 통해 성적 세탁이 가능할까요?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성적으로 합격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요. 이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약대 지원 자격을 충족시키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학점을 올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몇 가지 리스크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지원하는 종류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학은제로 취득한 학점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적대가 있으면 그 전적대학교의 학점을 선택해서 제출하라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대학은 학점은행제 학점과 전적대학교 학점을 평균을 계산해서 아니면 전부 다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전적대학교 학점에서 학점은행제에서 예를 들면 1학점만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성적을 보완하려고 하시는 경우에 학점을 체계적으로 쌓아야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학점은행제를 홍보하는 광고를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광고들이 학점은행제로 약대 합격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물론 학점은행제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직업국 약대의 경우에는 1차에서 학점과 공인영어를 동시에 반영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점이 중요한 요소이고, 최근 들어서는 그 커트라인도 95점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는 정말 초고점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과장된 경우가 있는데요. 광고는 이제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약대 편입에서 학점은 당연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러나 최근에 모집 요강이 변화해서 학점 반영 비율이 낮아지는 혹은 아예 삭제되는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충남대를 보시면 기존에는 1차에서 학점과 영어를 모두 반영했으나 2025학년도부터는 영어 성적으로만 1차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필기시험으로는 일반 생물학과 유기화학을 포함한 생물 20문제, 화학 유기 30문제 이렇게 실시하고요.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입학처에서 컴플레인을 받았거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문제에 대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들이나 입학처 관계자들은 입시 요강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 해 모집을 하는 학교의 경우 모집 요강에서 엄밀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해서 어이없게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래서 입학처 전화가 폭주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는 악의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일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실제로 약대에 재학 당시에 유급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유급제도가 생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비하인드는 카더라이긴 하지만 수능 첫 해로 선발할 당시에 유급이 있는지 없는지 과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본 이후에 교수회의를 거쳐서 논의를 통해서 유급이 생겼다고 합니다. 편입 모집 요강 관련해서도 컴플레인이나 합격자 표본을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지만 편입으로 약대를 합격한 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통해서 그리고 관련 입학처 담당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사실입니다. 합격생들을 뽑고 보니까 전적대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학은제로 학점을 좋은 말로 말하면 세탁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교수님도 알게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된다면 오히려 제대로 공부해서 높은 학점을 딴 학생들이 점수 면에서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해서 학점을 제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2025학년도부터 많은 학교들의 모집 요강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또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충북대를 보시면요. 충북대는 1차에서 공인영어 30, GPA 30을 반영하고 2차에서는 면접이랑 필기시험을 봅니다. 충북대는 2025학년도에는 의대 편입을 하지 않는 여파로 지원자가 약대에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컷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충북대는 공인영어는 980 이상 나오면 만점 처리를 해주고 올해 기준 1차 컷이 제가 예상하는 바로는 약학과가 98점 이상인 것 같고 제약학과도 96점 중반대인 것 같습니다. 학은제를 통해서 만점을 수렴하도록 학점을 만든 학생들은 1차는 통과하기 분명히 유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약학과하고 제약학과는 사실상 같은 학과라고 봐도 무방하나 사람들이 제약학과는 조금 비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점이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 약학과를 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학과의 학점 컷이 제약학과보다 높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북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이렇게 1차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이제 면접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북대 면접의 경우에는 블라인드로 진행이 되는데 교수님들이 성적표를 확인하면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학은제를 통해서 성적을 받았다 하면은 성적표를 직접 받아보니까요. 교수님들이 면접장에서 좋게 보실 이유가 없겠죠. 다음으로는 전북대인데요. 전북대의 경우에는 1단계를 보시면 공인영어 30, GPA 10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직업국 중에서 상당히 GPA 반영 비율이 낮은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2025학년도에는 학점 컷이 96점 정도 되고 학사 편입은 더 낮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북대학교는 1차를 통과할 점수가 확보가 된다면 이후 2단계에서는 필기고사가 40이고 면접이 20이죠. 그래서 필기고사와 면접이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북대 필기고사의 경우에는 단국대보다는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계처럼 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북대도 면접에서 충북대와 마찬가지로 성적표를 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학은제라면 교수님들이 또 좋게 보실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남대입니다. 전남대는 2025학년도에 1차 선발 인원을 대폭 늘리면서 학점이 조금 낮아도 최대한 뽑은 뒤에 그 다음에 2차에서 거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제주대를 보시면요. 제주대는 GPA 40, 공인영어 60으로 1차를 선발하고 그리고 2차에서는 이제 필기고사와 면접을 보는데요. 필기고사에서는 다른 학교하고 다르게 물리를 포함해서 시험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약대 중에서는 시험 범위가 가장 넓은 학교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학점이 높으면 좋겠지만 직어국 약대의 경우에도 반드시 학은제를 통해서 학점을 만점 가까이 끌어올릴 필요까진 없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 쓴 학교 이외에도요. GPA가 반영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정량대 중에. 예를 들면 경성, 경희, 당국, 동국, 대가, 삼육 그리고 올해 충남 그리고 중앙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정량대 중에서도 GPA 자체가 반영을 아예 안 하거나 반영 비율이 매우 낮은 그런 학교들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직어국 중에서도 토익이 만점이라면 GPA 90점대 초반만 되어도 제 생각엔 목포나 순천, 제주 이런 학교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 전남, 여기 보여드리는 충북, 전북 이런 학교들은 사실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GPA가 96 이상은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의 경우에는 의대 정원 이슈로 약대 자퇴생 수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뽑는 인원이 작년보다 많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더 낮아질 요인도 있고 지원자 스펙은 학은제를 통해서든 토익 점자가 늘어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커트라인 자체가 높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성적을 높게 만들고 그 점수를 통해서 1차를 유리하게 통과할 수는 있지만요. 이것이 합격으로 반드시 직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점은행제를 할지 말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성비입니다. 그래서 높은 학점을 학은제를 통해서 얻으려면요. 물론 다른 대학교 수업을 듣는 거에 비해서 조금 학점을 취득하기 쉬운 면도 있다고 하지만 높은 학점을 얻으려면 시간과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필고사나 공인영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고 그만큼 뒤처질 수 있다는 요인이 있어서 가성비가 과연 좋은가라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수님들의 인식적인 측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안 좋은 말로 성적 세탁을 한다는 사실을 교수님들도 분명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남대 같은 경우 그래서 1차에서 GPA 항목을 삭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는 면접에서 성적표를 확인하면서 면접을 진행되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만으로 성적을 채운 경우에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을 잘 고민해 보셔서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비추천드리는 건 올해 2026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올해는 학은제에만 전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이 떨어지고 그 사이에 또 커트라인이 점점 높아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형이 언제 예고 없이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요인을 생각했을 때 1년을 투자한다. 이거는 저는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약대 편입 가능성과 그 현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약대 합격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